행운이 성공을 낳는 게 아니라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행운을 얻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운이나 요행 따위가 아니다. 과거에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생각하는 법, 행동하는 법을 전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부자 마인드,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셋으로 완전히 갈아타야 한다. 부와 성공에는 한계가 없으며 생각과 행동만이 올바로 설정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의 양을 개선하고 걸맞은 수준의 행동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동안 당신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겨울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새해지요, 새해. 이맘때면 왠지 한 권쯤 자기계발서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의례적인 마음으로 가볍게 집어든 책이었는데 읽으면서 그 처음에 피식했던 웃음이 거치면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된 책 오늘 들려드립니다. 제목 10배의 법칙, 지은이 그랜트 카돈, 옮기니 최은아, 펴낸 곳은 부키입니다. 사실 제목부터 약간 선입견 가지게 되죠. 10배의 법칙이라니. 10배의 결과를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더하라는 그런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조금 이 책은 그런 단순한 성공 공식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자인 그랜트 카돈이 제시하는 성공의 법칙은 단순하게 더 많이 일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고와 행동으로 삶을 재구성하라는 메시지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ADHD와 강박장애를 앓고 또 청소년기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저자 그랜트 카돈. 그는 25세에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자신만의 성공 철학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파산에서 시작해 순자산 8천억 원, 운용자산 5조 원의 억만장자로 성장했고 전 세계 1,5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성공은 보통 수준의 사고와 행동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10배의 법칙이란 단순히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고 10배 더 엄청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한 거라서 다시 반복해 볼게요. 10배의 법칙이라는 것이 10배 더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10배 더 엄청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참 다행인 것이 학력, 재능, 인맥, 운과 관계없이 누구나 실천해 볼 수 있는 성공 법칙이 있다라는 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성공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장 10배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 있는가? 10배의 법칙은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고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 당신은 어떠한 일에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당신은 성공에 필요한 행동력과 사고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공에 관해 연구해왔다. 성공하려면 목표 설정, 훈련, 끈기, 집중, 시간 관리, 좋은 사람들의 도움, 인맥 쌓기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내 성공에는 한 가지 일관된 특성이 있었다.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탄탄하고 성공적인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 내가 부에서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건 10배의 법칙의 두 번째 요소를 어겼기 때문이다. 10배의 사고력을 발휘하는 면에서 나는 실패했다.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 책 전반에는 탁월한 수준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탁월함이란 평범한 사람 대부분이 달성 가능하거나 달성하는 수준을 벗어난다는 뜻이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 원다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나온 자리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 둘 다 제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바라는 상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추가 수익, 매출 증대,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들이다. 삶의 온갖 영역에서 이러한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작 이러한 목표를 원하는 사람이 아직 그러한 일을 해낼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목표들은 모두 가치가 있다. 그런데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를 원하는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그동안 당신이 평범한 것으로 여겨온 수준을 넘어선다면 무엇이든 탁월함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당신이 세운 목표는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직 성취 못한 지점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성공이란 당신이 원하는 목표나 목적의 달성 정도 또는 크기이다. 성공은 숨쉬기와 같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음은 그러한 성과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로 넘어간다. 성공을 유지하려면 그간 해온 행동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배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성공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성공이 숨을 쉬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막 쉰 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음의 쉼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든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성공을 위한 시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마지막 숨에 의존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커리어와 개인 생활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번영을 이룬 뒤에도 계속 노력해 생산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성공을 이룬다. 그들은 새로운 성공을 거두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쫓는 사냥을 그만두면 성공 사이클은 중단되고 만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체중 감량이든 책 쓰기든 억만장자가 되기든 거기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은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몹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당신의 잠재력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미래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든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전념하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10배 더 많이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야 한다. 장담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성공에 필요한 내용을 끌어내는 일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러하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의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보통 수준 아래로 목표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주위를 둘러보면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설계한 계획도 아닌데 목표로 삼도록 길들여져 우리는 어느 정도가 많은 돈인지, 부유층과 중산층과 빈민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접한다. 따라서 당신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신은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실망한 적이 더 많지 않았는가?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달성해봤자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충격을 받고 실망한 적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왜 당신은 충분한 돈을 벌겠다면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허비하는가? 아프지 않고 멋진 몸매로 변신하겠다면서 어째서 일주일에 겨우 단 한 번만 운동을 하가는가? 시장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보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째서 조금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가? 어쨌거나 이 모든 일에는 똑같이 에너지가 소모된다. 오직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울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은 잘 해낸 일이나 달성한 성과의 축적이다. 당신은 성공을 더 나은 형태로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단 한 가지 목표를 한 달에 한 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스스로 발전을 거듭하는 성공에, 다시 말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하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명심하라.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까지 제한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얻으려는 대상, 즉 목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목표 달성에 필수인 10배 마인드셋과 10배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은 현재 수준을 뛰어넘어 사고력과 행동력을 10배 더 발휘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이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이다. 성공은 또한 당신이 원하는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6장.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라. 피해자 행세는 그만두라. 징징대고 투덜대며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성공을 끌어당기지도 창조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다루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성공하려면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남 탓만 하며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단한 행동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핑계만 대며 시간을 허비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성공은 당신에게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성공은 당신과 당신이 한 행동들 때문에 생긴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개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당연히 성공이라는 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낼 리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심지어 실패에 대해서조차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나타낸다. 성공한 사람들은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싫어한다. 그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기보다 자신이 일어나게 만드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은 것을 탓하려고 비난하는 도구를 휘두르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쌓아가지 못한다.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 또한 통제하지 못한다.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해 게임과 게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게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인생에는 없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결코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 책임감을 다른 편에 전가하려고만 할 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의 결과에 절대 책임지지 않고 나는 불행한 피해자야. 안 좋은 일이 나한테만 너무 자주 일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말만 한다.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게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나에게 발생한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 그렇게 한다. 내게 통제력이 있든 없든 나는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력을 강박적인 욕구에 따른 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력은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니겠다는 건강한 의식이며 효과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일단 통제력을 행사하고 책임감을 키우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성공적인 해법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심지어 자신의 통제력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일까지 자신이 일으켰다고 가정하라. 그렇게 통제력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키워라.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은 당신이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일어난다. 책임지는 수준을 높이면 해법을 찾는 능력이 더욱 강해지고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비난하면 피해자나 노예로 지내는 기간만 더 늘어날 뿐이다. 통제력을 발휘하면 나쁜 사건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불행한 사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인생에는 4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나쁜 일이 생긴다. 둘째,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난다. 셋째, 그러한 일에 늘 관련되어 있다. 넷째, 비난할 사람이나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 성공한 사람은 이와 정반대 태도를 취한다.
당신 역시 그래야 한다. 당신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외부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든 전부 당신 책임이다. 책임진다는 태도를 지닌다면 어떠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억하라. 어떠한 일이든 당신에게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일은 바로 당신 때문에 생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피해자를 자처할 때마다 정말로 피해자가 된다.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한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성공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문제들만 가득할 뿐이다.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모든 상황에 접근하면 당신 삶을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성공을 쟁취하거나 못하는 일은 당신 생각과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바로 당신이 모든 일의 근원이자 원동력이며 출발점이자 원인이다.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결심을 하기 전에는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모든 일에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핑계를 만들어내느라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 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지니면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수많은 사람이나 책이 성공은 여정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공은 당신이 통제하고 책임진 결과로 생겨나는 어떠한 상태이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징징대고 투덜대며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책임감의 크기를 키우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하라. 어떠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으며 모든 일은 당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시점을 갖고 살아라. (7장) 행동의 4가지 수준. 성공에는 얼마만큼의 행동이 필요할까? 성공을 이루려면 정확하게 얼마나 행동해야 하나요? 내가 오랫동안 받는 질문이다. 모든 사람이 남들은 모르는 손쉬운 방법, 지름길을 찾는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하게 지름길은 없다.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운을 얻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 숙달되고 일관되고 지칠 줄 모르는 행동만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적절한 행동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발휘하는 것이 사업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적절한 행동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동을 더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동량을 4가지 항목 또는 4가지 수준으로 분리해 보겠다. 사람들은 다음 4가지 수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둘째, 뒷걸음친다. 셋째, 보통 수준으로 행동한다. 넷째,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분명히 당신은 최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영역에서 탁월해지고 1등이 될 것이다. 불행히도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은 1번에서 3번 수준으로 행동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즉, 아무것도 안 하거나 뒷걸음치거나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선에서 인생을 보내고 만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뒷걸음치기는 실패의 출발선이다.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평범한 존재로 남게 된다. 엄청난 행동량을 보이는 사람만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룬다. 첫 번째 수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뭔가를 배우고 성취하고 지배하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커리어나 인간관계를 비롯해 자신이 원하는 무엇에서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꿈을 포기한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닥치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두 번째 수준, 뒷걸음치기. 뒷걸음치는 사람은 퇴행하는 사람이다. 행동의 결과로 부정적인 경험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피하려고 뒷걸음친다. 이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들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했다. 세 번째 수준,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아마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필요한 만큼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수준의 행동이 중산층을 만든다. 그런데 이 행동이 실제로는 가장 위험하다. 괜찮은 행동 수준이라고 용납되기 때문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삶, 결혼, 커리어를 영위하는데 평균적으로 충분해 보이는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정도로 많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직장인이 보통 수준의 행동을 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경제 지표가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처럼 상황이 변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보통 수준의 행동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심각한 변화가 들이닥칠 수 있다. 네 번째 수준,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기. 믿기지 않겠지만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어디가 아프지 않는 한 계속 뭔가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또한 엄청난 양의 행동이 가장 기본 요소임을 뒷받침한다. 개미집이나 벌집 안을 들여다보면 미래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는 생명체의 군집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뒷걸음치거나 아무것도 안 하기는 물론이고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기 비슷한 징후조차 찾아볼 수 없다. 나는 25세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 나는 방향을 새로 설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데서 썼던 에너지를 성공을 이루는 데 쓰기로 결심했다. 성공하지 못하는 건 역시 충분히 힘든 일이기에 어차피 힘들 바에야 성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25세 이후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는 내 앞에 놓인 일이 무엇이든 엄청난 행동량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나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끈기 있게 엄청난 수준의 행동력을 발휘해서 힘차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엄청난 행동은 흔히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당신에게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 수준의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엄청난 행동을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말고 아예 네 번째 수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마인드셋이 바뀌고 그래서 결과 또한 달라진다. 엄청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평범한 나날을 보냈던 때보다 더 일찍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평범한 하루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된다. 나는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 계속 전념했고 마침내 엄청난 행동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 하지만 엄청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일하는 시간,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보다는 자신의 삶과 미래가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며 전념하는 태도 때문에 나는 일 중독자, 편집광, 탐욕스러운 사람, 결코 만족을 모르는 사람, 불도저, 심지어 미치광이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꼬리표는 모두 엄청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붙인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잘 알기에 엄청난 행동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법이 절대 없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려면 안 좋은 꼬리표가 달리는 길이나 남들의 비난을 예상해야 한다. 당신이 큰 성공을 거두는 순간 당신만큼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즉시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다음 두 가지 상황이 직면하면 당신은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는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이다. 첫째,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고를 받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보통 수준을 받아들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최면에 걸린 듯 대다수 사람이 그 수준에 머문다. 당신을 최면에서 깨워줄 유일한 수단이 바로 엄청난 수준의 행동이다.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끈다. 그리고 그들은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 16장 두려움은 좋은 신호다. 두려움은 전진의 신호이다. 당신이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면 곧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절한 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하고 느껴야 한다. 실제로 두려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편한 것만 한다는 신호이다. 편한 것만 하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얻을 뿐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해야 한다. 두려움을 다시 느낄 때까지 자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여야 한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자체이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진짜일까? 두려움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현상이라고들 말한다. 이 말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 대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대개의 경우 두려움은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감정이 촉발한다. 그리고 내 판단에 따르면 감정은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현된다.
두려운 사람들은 자신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 핑계를 대려고 자기 감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감정에 대한 내 의견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두려움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그만두거나 뒷걸음치는 핑계로 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감정을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당신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막연히 운, 재능 혹은 특별한 자질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공의 문턱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쉽게 외부 환경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단념하고 말기도 하죠. 이 책에서 저자는 성공은 오직 행동과 사고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랜트 카도는 자신의 삶과 30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공에 필요한 본질을 하나로 집약했어요. 그게 바로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히 행동량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었죠.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완벽히 뜯어 고치고 탁월한 수준으로 도약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읽었던 글이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걸 한 문장으로 대변한다면 이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찾아봤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뇌가 찾는 것만 보고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뇌가 큰 것을 꿈꾸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애초에 작게 꿈을 꾸면요, 우린 역시 그것밖에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그 크기를 좀 제한하는 경향이 많아요. 목표를 작게 세우고 필요한 그 행동력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작은 목표 만들어서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낮은 목표는 우리가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을 이미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평균에 묶어두는 족쇄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죠. 성공은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저자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호흡으로 모든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니까 성공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행동과 사고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요. 그러한 성공은 또 우연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심지어 실패조차도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책임감은 단순히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통제권을 되찾고 상황을 개선할 주체가 바로 나 자신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행동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성공은 행동에서 비롯됐죠. 그리고 그 행동은 오직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실현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이 엄청난 수준의 행동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름길이나 손쉬운 방법을 찾지만 성공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다고요. 엄청난 행동력만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뜨끔했어요. 그 행동 4가지 수준으로 나눴었죠.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기. 두 번째, 뒷걸음치기. 뭐 여기까지는 우리 안 가봤으니까 잘 몰라요. 자, 세 번째,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기. 네 번째,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기. 대부분의 우리들은 보통 수준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만큼만 행동하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보통 수준의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에 이러한 행동은 바로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행동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행동력이라는 것은 그 단순히 노력의 양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데 단순한 노력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목표에 온전히 쏟아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 많은 전화를 걸고 더 많은 기회를 찾고 남들이 쉬고 있을 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 이러한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엄청난 행동력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습관이 된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 뒤에는 우리는 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 때마다 우리 되게 많이 긴장하고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회피의 신호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의 신호라고 느껴야 한다고요.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결국 10배의 법칙 이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자,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것도 평범한 수준이 아니고 탁월한 수준으로. 우리가 꿈꾸는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목표를 10배로 키우고 행동을 10배로 늘릴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답니다. 이 책은 저를 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목표를 작게 잡는 것을 겸손함 또는 미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순전히 편하게 살려는 핑계였던 겁니다. 이제는 저자가 말한 대로 좀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좀 와일드한 행동력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보려고 해요. 구체적인 건 제가 살짝 나중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10배 더 크게 생각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책에 따르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Promise me you'll come with
and you know